자, 김충식 씨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예, 대표 발의한 최혁진 의원 모셨습니다. 2주 전에 저희가 의원님 모시고 네. 최은순의 남자라고 표현할게요. 실제 주소를 같이 등록하고 그랬으니까 그죠? 그렇죠. 전입신고도 같이 네. 하고 오랫동안 김충식 씨 관련한 의혹 몇 가지를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 많아서 와 정말 그 정도인가 싶었었는데 그 관련 내용을 망라한 그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을 발의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핵심 의혹이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그 핵심 의혹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관점을 바꾸셔야 되는 게 윤석열이 대통령을 하는데 그 후광 효과로 이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한 게 아니라 김충식, 최은순, 김건희가 윤석열을 선택해서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겼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예, 뒤집어서 봐야지만 왜 김충식을 특검까지 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김충식이 최은순하고 김건희하고 이권에 막 개입을 할 때 우리가 이권 개입할 때 나중에 보호막이 필요하니까 검사 하나 정도는 우리 주변에 그 우산으로 만들어놔야 돼서 뭐 양재택 검사나 이런 사람들을 선택했다가 그 선택이 여의치 않게 되니까 윤석열을 선택을 한 거고요. 그렇게 보시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러면 그건 굉장히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다 검찰총장 되니까 더 큰 이권에 개입할 수 있었고, 이 사람 대통령 만들어 놓으면 완전히 나라를 통째로 먹을 수 있겠는데?라고까지 간 거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네. 그랬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밝혀진다고 하시는 5대 의혹이 뭡니까? 일단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익에 김충식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얼마 전에 사우디 얘기도 있었지만은 삼부토건 관련해서 김충식이 직접 그런 발언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내가 삼부토건하고 현대건설 이런 데를 기본적으로 그 각종 그 해외 진출 사업에 뭐 도움을 주고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삼부토건 요번에 그 우크라이나 관련된 건이든 그 이전이든 김충식은 오래전서부터 관계를 같이 하고 있었고 삼부토건을 이용해서 재산 증식을 하는 것에 본인이 깊숙이 개입돼 있다라고 하는 식의 발언들을 구체적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김충식이 설계자다라고 하는 부분들. 우크라이나 그 특수가 있기 전에 네. 그 우크라이나 특수를 삼부 토건으로 누려야 되겠다. 네. 그런 발언들을 한 적이 있다고요? 그렇죠. 이미? 예. 그런 발언들을 하고요. 현대건설까지 자기가 다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발언까지 합니다. 그런 발언, 이게 사실관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예.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다는 건 확인됐다. 그렇죠. 그게 뭐 주변에 허위인지 뭔지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이 네트워크 안에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니다라고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고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물어보면 나는 그 허풍 떤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주변에 언론사에 전화하면은 나는 뭐 그 사실이 아니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야. 이렇게 본인이 부인하긴 하지만 어쨌든 수사를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DMZ 접견 지역 특혜 개발 의혹. 그 넘어가기 전에 삼부 토건 관련해서 이상했던 점은 네.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 삼부 토건으로 우크라이나 네. 개발 사업에 재건 사업에 참여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보면 대통령 당선된 직후부터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랬다는 얘기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 구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났더니 어쩌고저쩌고 해서 생긴 게 아니고 이런 아이디어가 예. 대통령이 되면 이걸로 재건 사업 같은 아이템을 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기획이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가 대통령 되기 전에. 오래됩니다. 그러니까 김충식이 최은순하고 미시령 후계소를 특혜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미시령 후계소를 운영을 할 때 그때 미시령 후계소가 모임터였잖아요. 삼부토건 조남욱 회장이나 이분들이 거기 모여서 김충식, 최은순 또 뭐 그쪽의 정관계 인사들하고 같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그 공간에서부터 김충식이 개입해 왔기 때문에 김충식은 최은순이 삼부토건의 초반부의 관계를 통해서 이권들을 챙길 때부터 깊숙이 개입되고 설계자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DMZ 접경 지역 개발 의혹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처음 들어봐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그때 그 파주면 장단리 장단면에 8,000평 정도의 국가 땅을 분양받아가지고 무슨 무궁화 동산인가를 김충식이 만드는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어제 전화 통화에서 또 확인을 했습니다. 무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1,100만 평 규모의 DMZ 개발 사업에 본인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합니다. 본인이? 예. 그리고 이게 놀랍게도 통일교가 관련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보까지 확인했습니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나오셔가지고 DMZ
접경 지역에 땅을 개발하고 있다.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근데 지금 업데이트된 거는 그 땅이 그때 말했던 것보다 더 넓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뭐 세계 평화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세계 평화 지금 이제 두 가지 이야기인데요. 네. 먼저 말씀드리면 뭐 큰 건이니까 통일교 인사가 통일교가 DMZ 인간의 1,200만 평 정도의 규모의 땅을 사들여서 보관하고 있다는 증언을 합니다. 근데 김충식 씨는 어제 저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긴 큰 그림을 그렸다. 베를린 장벽 이상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8,000평은 비교할 바가 아니고 1,100만 평 규모의 땅을 독일 국적을 가지고 있는 정모 씨가, 다른 분은 이 정모 씨가 통일교 인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에게 땅의 기증서까지 가져와서 원장님의 큰 뜻을 여기에서 실현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본인이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 파주 장단면에 그 8,000평 사업도 하게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초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예, 통일이 된다면 예,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을 때 예, 예.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처럼 네. 고 일대에 큰 사업을 일으키려고 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서로 다른 사건이 이제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남부지검이 김건희 특검 발의되기 전에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 집을 압수수색했을 때 그 압수수색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통일교가 유엔의 아시아 사무소를 한국 건립하는 거를 통일교가 하려고 하는데 그런 얘기 나왔어요. 예, 그렇죠. 그걸 김건희한테 이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100만 평, 1,200만 평이라고 통일교는 이야기하는데 그중에 일부는 팔았다니까 1,100만 평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얼마나 큰 땅이냐면 여의도의 12.5배입니다. 강남구만한 땅이죠. 이 땅을 실제로 통일교가 보유하고 있고 그래요? 김충식은 그 1,100만 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세계 평화의 도시 개발을 자기에게 의뢰했다. 땅을 모두 기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그 자리에 유엔 아시아 사무국인지를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김충식 씨는- 김건희가 청탁한 내용, 통일교가 보유한 땅, 김충식이 기획, 그리고 어제 열린공감TV는 관련된 김충식의 기획안을 방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럼 다 맞습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통일교하고 김충식 씨가 무슨 관계가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문선명 동재 살아 생전에 같이 한 공간에 들어있는 사진을 저렇게 찍힌 걸 보면 네. 통일교하고 그 무종의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김충식 예. 씨가. 근데 지금 이제 큰 그림을 보니까 통일교가 가지고 있는 땅이 있어요. 예. 그 땅에 평화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을 자기가 기획하려고 했다. 예. 그리고 거기다가 그 유엔 한국 사무소를 설치하려고도 했고, 예. 그리고 8,000평짜리는 그러면 그건 별개인데 다 연구하는 되지만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거죠.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네. 이거는 김건희 씨가 계속 주장했던 통일 대통령, 예. 자기는 통일 대통령 될 거라고, 예. 예. 계엄이 성공하고 그 다음 대통령을 자기가 해서 통일 대통령이 될 거다. 이런 식의 구상을 했고 그런 말을 주변에 했다고 하는데 그거하고도 기승전결 다 맞죠. 연결되는 거네. 다 연결됩니다. 기승전결이. 내전을 왜 일으키려고 했고 어떻게든지 간에 내전을 일으켜서 국방개설을 위로 끌어올리고 거기에 1,100만 평 규모의 세계 평화의 도시를 만들고 그 평화의 도시에 유엔 사무소를 배치를 하고 유엔 사무소를 배치할 9만 평의 땅을 또 별도로 확보했더라고요. 야, 어쨌든 그런 그림을 그린 흔적 아닌가? 예, 하는 예. 의혹이고.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대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자세히 얘기했고 좀 꽤 알려진 사건인데 네. 이것도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정대택 씨가 유죄를 받았는데 그 유죄를 그러니까 정대택 씨는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짧게 정리하면은 최은순 씨하고 그 법적 소송이 있던 분인데 그런데 맞습니다. 그 재판에서 집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재판을 지는 판결을 내렸던 판사의 부인하고 정대택 씨가 그 판결로부터 10년 후쯤에 네. 땅을 같이 산다. 예, 맞습니다. 이건 팩트죠. 예. 근데 그 주장하기를 정대택 그러니까 그 판결하고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죠, 당연히.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판사의 부인하고 네. 그러니까 최은순의 남자와 예. 판사의 부인이 땅을 같이 사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땅이 나중에 개발돼서 큰 돈을 벌죠. 맞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벌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제가 이제 통화할 때 판사 쪽에서는 당연히 우연이라고 합니다. 예. 예. 그것도 물어봤습니다. 예. 김충식 씨가 어제 전화를 했길래 예.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제 제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전화를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끌어내야 되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뭐 당연히 부인합니다. 전혀 무관하다. 그 판사 부인과 땅을 같이 산 것은 그 판결과 무관하다. 땅을 가진 거는 인정하는데
그 땅을 가지면 판결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럼 윤남근 판사와는 오랜 인연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건 맞습니까? 왜냐하면 2003년도에 김충식 씨 다이어리에 이미 그때 윤남근 판사가 등장하거든요. 이름이 2003년도에 전화번호까지 다 등장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알았다는 거고. 윤남근 판사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대택 씨 사건을 맡았던 판사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2005년, 2006년도에 이제 판결들이 쭉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오랜 인연이 맞다. 굉장히 각별한 사이다. 그러나 판결과는 무관하다. 더더군다나 부동산을 같이 공유한 건 또 다른 건이지 그 판결과 지인이라는 것과 무관하다. 그 판결이 있기 전부터 알았다는 거예요? 예. 김충식 씨 이야기는? 김충식 씨는 어느 시점인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요.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다이어리에 2003년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든 오랜 인연이십니까? 그랬더니 오랜 인연인 건 맞다.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왔다. 뭐 자기가 굉장히 인품이 있어서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판결과는 무관하다. 그다음에 이 땅과 판결은 또 무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무관하다고 본인은 하겠죠. 당연히 무관하다라고 무관하다는 이야기했습니다. 하겠는데 적어도 정대택 씨하고 최은순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하고 오래 알던 사이라는 거는 새로운 사실이네요. 예. 그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얼떨결에 대답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불쑥 물어봤거든요. 오래전부터 아는 건 맞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잘 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예, 이상합니다. 이상합니다. 이것도 혹여 유착 의혹이 있는지 그 수사 대상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약 밀수 연루 의혹인데 네. 이거는 좀 구체적인 정황이 있습니까? 일단 지난번에 그 메모장에 나와 있는 말레이시아 300kg 310kg 1차 55kg잖아요. 예. 저것도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왜 이런 메모가 굉장히 오해스럽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에 마약이 대량 유입이 됐고 거기에 권력이 개입해서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하는 의혹들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데 저런 메모가 김충식 원장님 다이어리에 있으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다이어리에 처음에는 다이어리는 내가 쓴 적이 없다. 근데 필적이 똑같은데요. 그랬더니 거기서 얘기가 그냥 뭐 우물쭈물 하시면서 그냥 대충 쓴 건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이상하네요. 합니다. 예,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 모든 내용들은 정대택과 열린공감 정천수의 사기다. 조작이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는 별도로 의원실을 방문해서 구체적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저를 협박을 하시는 발언도 좀 하시더라고요. 어제 통화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자기가 정대택, 정천수에 대해서 고발장을 다 써놨다. 고소장을. 예, 이미 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우리 최혁진 의원은 원주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내가 주말에 원주를 다녀왔다. 원주에 지인이 많다. 내 조카가 원주시의 국장이다. 친조카다. 또 한 조카는 강원도의 국장이다. 또 나를 따르는 가까운 지인은 원주의 대형 교회의 목사다. 그 말씀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직 젊은 정치인인데 우리 최 의원이 이 문제로 망신살을 뻗칠까 심히 걱정이 돼서 내가 전화를 했다.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얘기하다가 예. 망신살이 뻗칠까 봐 걱정이 돼서 직접 전화를 했다. 예. 한번 만나보셔야 되겠네요.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예. 만나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그 관련 특검법을 제출을 했는데 5번째가 권력형 범죄 은폐 의혹인데 이건 뭡니까? 그 지금 김충식 씨가 각종 권력형 범죄에 개입됐다라고 하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얼마 전에 뭐 노컷 뉴스에서도 나오고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제 보도를 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윤석열이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윤석열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기 전에 그때 이미 이제 삼부토건이 그 사우디 전문가인 박모 씨를 컨설턴트로 계약을 하고 거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김충식 씨가 발언 중에 그 일반 지인과의 발언 중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큰 사업이 만들어질 거고 그게 거의 뭐 수조 원대 사업인데 그 사업에 어쨌든지 간에 이제 삼부토건도 자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여를 자기가 다 연결을 해줬고 그랬더니 뭐
현대건설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찾아와서 자기들도 좀 개입할 수 있게 도와달라 그래서 다 관여를 자기가 뒤에서 다 해줬다. 이런 증언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충식 씨가 윤석열, 김건희 정권의 각종 대형 국책 사업에 깊숙이 개입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아까 말레이시아 마약건 관련해서도 제가 물어봤더니 본인이 답변은 제대로 하지 않고 본인이 뭐 필리핀, 뭐 인도네시아 이런데 뭐 관여를 뭐 지인들이 많고 여러 사업이 했는데 이 말은 은근슬쩍 피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들을 갖다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는데 어제 제가 그 통화를 하면서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뭐 이제 공장장님께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왜 일본 황실 뭐 황족회와 깊은 네네. 인연이 있다. 네. 일본의 밀정이다. 친일 밀정이다. 이런 의혹도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일본 황족회와 깊은 인연이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깊은 인연이 있고 거기 행사에 초청받아 갔고 그러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장검을 돌려주려고 했던 게 맞냐 그랬더니 맞다. 가서 몽유도 원도를 내가 가져오기 위해서 그걸 하려고 했다. 그러면 이런 국가적인 사업에 대해서 왜 국가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개인이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중원부원 얘기를 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걸 황실과 자기가 관련이 깊다는 거예요? 예 관련이 깊답니다. 본인 말로? 예, 본인 말로 어제 전화 통화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에게 6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일본 황실의 비밀 밀서를 본인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다른 녹취를 제보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일본 그 소위 1001개의 가족들이 만든 게 황실 그 재단인데 황족회인데 황족회와 긴밀히 소통하는 사람이 맞는가가 의심스러워 물어봤는데 본인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도대체 어디까지 깊숙이 관여를 했는지 놀라운 상황입니다. 그것도 역시 알아봐야 돼. 이거 지금 굉장히 미스테리한 양반이네요. 예. 예, 그리고 그 제가 국수본에 이 김충식의 비위를 고발을 했는데 국수본이 이거를 영등포 경찰서로 수사를 그 이관시켰더라고요. 관련된 거를. 근데 영등포 경찰서 수사관이 연락이 와서 뭐 이거저거 서면 질의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가 또 물어보니 영등포서에서도 이 사람을 수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서울청으로 다시 이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검 관계자분들이 우회적으로 말씀하는 것도 사실 특검 내용에 김충식이 들어와 있지도 않지만 지금 현재 검경이나 이쪽에서는 김충식에 대한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정대택 씨 사건에 윤남근 판사하고 경제적 거래를 했잖아요. 근데 그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지난 수십 년 동안의 각종 이권에 개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 정관계 검경 인사들이 상당히 폭넓어 보이고요. 정상적인 수사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지금 특검법 발의의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요. 예. 네. 지금 그 의원님이 이 사안을 쭉 끌고 가시는 것 같으니까 요거 한 네. 1, 2주 있다 다시 한 번 더 업데이트하죠. 예, 알겠습니다.